다음 사회복지과는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예산안과 연계된 기금 운영 계획안을 먼저 심사한 후 소관 예산안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안성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영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정숙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반인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2년도 안성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계획안 43쪽 운용 총칙입니다. 안성시 기초생활보장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 3과 안성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관내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복지 증진과 자립 지원을 위해 2005년 설치되었습니다. 기금 조성 현황은 2021년도 말 조성액이 16억 7,960만 2천 원으로 2022년도 수익계획 5,655만 원, 지출계획이 1억 1천만 원으로 2022년도 말 조성액은 16억 2,615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44쪽입니다. 2022년도 기금 총 조성 규모는 연도 말 조성액 16억 2,615만 2천 원과 융자금 미회수 채권 1억 3,973만 2천 원을 합산하여 17억 6,588만 4천 원입니다. 다음은 45쪽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자금 수지 총괄 내역은 2022년도 수입 및 지출 계획을 전년도 대비 4,740만 9천 원 증액하여 17억 3,615만 2천 원을 계획하였습니다. 46쪽 자금운용 수익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 수입으로 1,125만 원, 융자금 회수 이자 수입 30만 원, 민간 융자금 회수 수입 4,500만 원, 예치금 회수 16억 7,960만 2천 원을 계획하여 총 수입액은 17억 3,615만 2천 원입니다. 다음은 47쪽 지출계획입니다. 저소득층 및 자활 지원을 위하여 안성맞춤 지역자활센터에 자활지원 사업비 7천만 원, 취약계층 자립인식 교육사업비 1,500만 원,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 융자 2,500만 원, 예치금 16억 2,615만 2천 원을 계획하여 총 지출액은 17억 3,615만 2천 원입니다. 49쪽의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 50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022년도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형 검토보고는 기입에 낸 검토보고서로 제출하는 것으로 지답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과 심의권은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 의원님. 지출계획에서 민간 이전은 2,400만 원이 늘어나고 융자금은 2천만 원 정도 지금 감을 해서 편성을 하셨네요. 네. 예. 지금 우리 자활지원 사업비 같은 경우에 8,500만 원 계산하셨는데 이거 지원 사업 내용이 뭡니까? 그 자활지원 사업비 중에 7천만 원은 네. 지금 이제 그 일회용품이 많이 배출되면서 환경에 대한 이제 관심이 높아지고 또 다회용기 사용에 대한 그런 시장이 계속 커지고 있는데 지금 경기도 광역 지역 자활센터에서 그 다회용기 세척 사업을 이제 라라워시라는 그 브랜드를 가지고 하고 있는데 시구 내 자활 사업으로 이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성에서도 내년에는 그 다회용기 세척 사업을 이제 세척해서 회수해서 다시 배달해준 그런 사업단을 내년에 이제 7천만 원으로 사업단을 다시 개업해서 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1,500만 원은 그 자활 참여자 한 120명에 대한 인식 개선 교육을 매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네네. 아, 그러면 다회연계 지금 세척사업단 그 사업비 지원으로 지금 일단 7천만 원 통으로 잡으신 거네요. 네네. 아, 그리고 생활안전자금 융자는 감을 하셨는데 이거 융자 신청이 실질적으로 좀 줄어드나요? 네. 어쩐가요? 19년도, 20년도에 계속 한 명이 있었고 금년도에는 이제 신청자가 아직 없는데 아, 이게 이제 그 이자가 연 2% 있고 또 연대 보증인은 뭐 재산세 2만 원 이상 납부자여야 되는 그런 조건이 있는데 정부하고 경기도에서 전세자금 대출해 주는 거나 네네. 또 미소금융에서 그 창업자금이나 생활안정자금 대출해 주는 거는 이자가 없고 연 7천에서 8천까지 저희는 이제 1,000만 원까지 해주거든요. 그래서 조건이 더 좋기 때문에 그 지금 이 생활안정자금은 이제 정부나 경기도에서 네네. 해주기 때문에 좀 축소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겠군요. 지금 미회수 채권 1억 3,973만 2천 원 네네. 이렇게 잡혀 있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융자액하고 체납액 비중이 어떻게 돼요? 융자액은 이제 한 가구당 1,000만 원 네. 한도로 2년 거치 5년 균등 상한인데요. 저희가 그 미회수 채권이 2년 거치 기간이 있다 보니까 그 아직 2년 거치 기간에 있어서 기간이 미도래신 그런 분들이 있어서 그거에 대한 채권이 6,700만 원 정도 되고 나머지 이제 19분 정도가 7,200만 원 체납액이 있습니다. 7,200만 네네. 원이요? 그러면은 아직 거치 기간 도래하지 않은 부분 포함해서 지금 미회수 채권은 잡혔다는 말씀이시고 네. 지금 실제 체납은 체납은 19분에 7,200만 원. 7,200만 원. 저 이자금 횟수가 매년 지금 한 4,500만 원 요 수준으로 지금 잡히네요. 네네. 아까 그 우리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 사업단 그 설치 위치나 규모나 뭐 이런 것들은 아직 정해지지가 않은 건가요? 어떤가요? 네, 지금 이제 장소는 이제 물색을 해놨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이제 대덕면 쪽에 일단 장소하고 그 시설은 이제 거의 해놨고 이제 예산이 확정되면 바로 예, 아, 설치할 계획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하시원님 계십니까? 안전자 의원님. 예, 우리 박상수 의원님 그 덧붙여서 한번 여쭤보겠는데요. 아까 보증인 이거 저기 저 뭐야 생활안전 자금 융자 보증인을 세운다 그랬는데 네네. 요즘 보증인 뭐 저 세우는 세대는 지났는데 이 융자금이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대상이기 때문에 예, 이제 납부 능력이 없는 분들도 있고 상한 이제 그때는 이제 급해서 이렇게 대출을 받았지만 실제로 이제 상한이 좀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연대 보증인은 그래도 그 수급자나 이런 분들이 아니 어느 정도 재산 능력이 있는 재산세 납부 실적이 있는 분들로 하고 있습니다. 아, 요즘 보증 잘 안 써줄라 되는데 이것도 보증 제도를 차라리 그냥 금액을 낮춰서 그냥 어려우면 그냥 드리든지 뭐 그렇지 않으면 뭐 다른 거를 이렇게 대처를 해주든지 아니 수급자 및 차상의 계층에다가 융자금을 주는데 뭐 저기 뭐야 저 보증인을 세운다. 아 이거 참 요즘 보증 세우는 시대가 아닌데 이건 이제 뒤떨어지는 저기 같은데 연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거요. 그러니까 아까 뭐 경기도에서 하는 게 뭐요? 네, 경기도에서 전세자금 대출해 주고 거기도 있고 보증 세워요? 이제 경기도나 정부에서 하는 거는 이제 보증은 없습니다. 그럼 왜 안성시만 왜 우리만 있어? 네. 우리도 이걸 개선을 해야지라. 요즘 보증 쓰는 시대는 벌써 나는 없어졌는지 알았는데 여기서 우리 지금 어떻게 시에서 이런 저기가 나오나? 그 경기도 마냥 보증 제도를 없애가지고 뭐 금융기관에서 어떻게 한다든지 뭐가 하여간 대책을 좀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요? 과장님?
알겠습니까? 대책을 어떻게 세워봐야지 어떻게 보증인 제도가 아닌 다른 거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이렇게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네, 그거는 저희가 한번 네,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기금 운영 계획에 대한 설명 및 시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점심 식사를 위하여 2시까지 정해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계속해서 설명 주시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1,850억 8,021만 4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63억 1,680만 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 내역서 1쪽부터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설명서는 611쪽부터가 되겠습니다. 제가 장애인 지원은 장애인 복지 관련 심사수당 및 우편료, 장애인 가정 출산 지원금 등으로 12 4,487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쪽에 장애수당 기초사업은 만 18세 이상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기초수급 장애인에게 월 2만원에서 4만원의 장애수당을 지원하기 위해 3억 9,307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의료비는 저소득 장애인의 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을 위해 1억 2,665만 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기능 향상을 위해 34종의 장애인 보조기구를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사업비 714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저소득 장애인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은 장애 등록 시 필요한 진단서 및 발급비용 및 검사비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308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 사업은 농어촌 거주 장애인의 생활 편의 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증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은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 참여 증진을 위해 69억 6,560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서 4쪽, 설명서 625쪽입니다.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 사업은 미취업 장애인에게 주 40시간의 일자리 제공을 위해 8억 7,662만 2천 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 시간제 일자리 사업은 주 20시간의 일자리 제공을 위해 9,6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장애수당 도비 사업은 기초수급 중증 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도 자체 장애수당을 추가 지원하는 사업비로 2억 8,056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가구 냉난방비 지원은 기초수급 중증 장애인 가구에 월 5만 원의 난방비와 월 4만 원의 냉방비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1억 4,43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저소득 장애인 의료비는 의료비 및 보조기구 구입을 위해서 615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635쪽입니다. 장애인 복지신문 보급은 관내 저소득 장애인 가구에 복지 관련 신문을 무료 보급해주는 사업비로 2,2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 일자리 지원은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직업 경험 및 사회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자 3억 4,774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639쪽입니다.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 사업은 18세 미만 장애아동에게 발달 재활 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5억 5,2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연금은 만 18세 이상 중증 장애인에게 소득 수준에 따라 장애인 연금을 지급하고자 50억 4,955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증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 도비는 국비 지원 사업 외에
경기도가 장애인의 활동 보조 및 방문 목욕 등을 지원하기 위해 5억 2,3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사업은 여성장애인에게 100만 원의 출산 비용을 지원하고자 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수당 차상위 등 지원은 만 18세 이상 차상위 장애인은 월 4만 원, 장애아동은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의 장애수당을 지원하고자 2억 5,88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모 심리 상담 지원은 발달 장애아의 부모 및 보호자에게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 기능 향상을 지원하는 사업비로 1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서 9쪽, 설명서 651쪽입니다.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가상급여는 활동지원사 연계의 어려움을 겪는 중증장애인 및 그 가족들을 위하여 활동지원사에게 시간당 1,500원의 가산수당을 지원하는 사업비로 4,711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각장애인 달팽이관 수술 재활치료비는 인공달팽이관 수술 지원을 받은 장애아동에게 3년간 재활치료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비로 1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지원은 만 18세 이상 65세 미만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증진을 지원하고자 8억 9,5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657쪽입니다. 청소년 발달장애 학생 방과 후 서비스 지원은 만 18세 미만 청소년 발달장애 학생의 사회성 증진 및 가족 돌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방과 후 프로그램과 그룹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비로 1억 163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응급안전 안심 서비스는 장애인 가정에 화재 및 가스 감지기 등을 설치하여 응급 상황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비로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뇌병변 장애인 기저귀사 지원은 뇌병변 장애인에게 월 5만 원 한도로 일회용품 기저귀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663쪽입니다. 장애인 맞춤형 도우미 운영은 장애 정도가 심한 저소득 장애인에게 월 48시간 이내로 가사 및 외출 활동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1억 1,937만 3천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 장애인 의료비 보조기기 지원 사업은 중위소득 80% 이하 장애인에게 연 150만 원 이내의 보조기기를 지원하고자 6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인 누림통장 사업은 장애가 심한 만 19세 청년에게 월 10만 원 한도로 저축 시 정부 지원금을 1대1로 매칭해주는 사업비로 1,35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669쪽입니다. 한마음 복지관 운영은 장애인 단체 등 5개 단체가 입주해 있는 한마음 복지관 환경 정비를 위하여 66만 3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인 단체 지원은 관내 8개 장애인 단체의 사업 활동 및 운영비 지원을 위해 10억 7,085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676쪽입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 지원은 안성 및 서운 주간보호시설 2개소에 지원하는 시설 운영비로 6억 8,84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인 공동생활 가정 운영은 법인 운영 장애인 공동생활 가정의 시설 운영비로 7억 6,980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생활이동 지원센터 운영은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하여 차량 이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비로 2억 4,4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어통역센터 운영은 청각 언어 장애인을 위해 수어통역센터에 지원하는 운영비로 3억 41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은 직업재활시설 3개소에 지원하는 시설 운영비로 14억 3,104만 2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인 복지시설 재활 프로그램 운영은 장애인 시설 6개소에 일반 재활 및 의료재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자 2,875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688쪽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입소자 지원 4종은 직업재활시설 3개소에 지원하는 부식비 및 간식비, 피복비 등으로 1,478만 8천 원을,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지원 7종은 직업재활 3개소에 지원하는 종사자 특수근무단 수당 및 장비 구입비, 환경 개선 사업비 등으로 1억 3,92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은 거주시설 5개소에 지원하는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로 80억 5,032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민기초 생활보장급여 장애인 시설 지원은 거주시설에 입소한 기초수급 장애인에게 생활에 필요한 주 부식비 및 피복비 등을 지원하고자 7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개인운영 장애인 거주시설 지원은 개인운영 공동생활가정 7개소에 지원하는 시설 운영비로 2억 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698쪽입니다. 장애아 재활치료 교육센터 운영은 장애인 복지관 내 장애아 재활치료센터에 지원하는 운영비로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운영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기술 지원 및 상담 업무 등을 수행하는 기술지원센터 운영비로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장제급여 지원은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자 사망 시에 장제비 80만 원 지원을 위해 5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사업은 직업재활시설인 해성일터의 원예 스마트팜 구축 사업비로 2억 5,71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 연장 야간 근로수당 지원은 거주시설 일반 종사자의 시간의 수당을 추가 지원하기 위해 6,498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비는 월 5만 원의 처우 개선비 지원을 위해 도비 1억 5,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관 운영은 장애인 복지관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로 12억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현장조사 요원 운영은 관내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 정보 조사와 앱 서비스 DB 구축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의 현장조사 요원 인건비로 2,828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공기청정기 렌탈 사업은 중증 장애인 거주시설에 지원하는 공기청정기 렌탈비로 7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716쪽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신축 사업은 공도읍 마정리에 2024년까지 장애인 복지시설을 신축하는 사업비로 12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 지원은 생활이동지원센터와 수어통역센터 내 종사자 특수근무 수당으로 1,6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자 지원 4종은 거주시설 입소자에게 지원하는 부식비, 간식비, 피복비 등으로 9,934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 6종은 종사자 특수근무 수당 및 차량 운영비, 장비 구입비 등으로 12억 660만 6천 원을, 장애인 직업지원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비는 월 5만 원의 처우 개선비 지원을 위해 도비 1,440만 원을, 장애인 재가복지시설 종사자 특수근무 수당은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재가복지시설 운영지원 2종은 도비를 지원받는 법인 운영시설에 차량 운영비, 장비 구입비 등을 지원하고자 1,7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안성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은 주간보호시설 확장 이전에 따른 시설 운영비로 1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아 재활치료교육센터 임시운영 지원은 장애인 복지관 증축 공사에 따른 임시운영시설에 대한 리모델링 사업비 및 운영비로 12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734쪽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휴일수당은 종사자 5인 이상 거주시설에 생활지도원 및 조리원에게 지원하는 휴일수당으로 1억 2,498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관 운영비는 노인복지관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로 10억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사업 운영은 노인복지 관련 심사수당 등으로 12 667만 5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노인단체 지원은 대한노인의 안성지회 운영 및 노인의 날 행사 등을 지원하기 위해 12 3억 3천 2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742쪽입니다. 노인 자립지원 사업은 경로당 회원에게 마을 환경 가꾸기 사업 등 여가 생활 및 사회 참여를 지원하고자 12 6억 3천 7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 양로 요양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은 기초수급자가 입소해 있는 양로시설 및 요양시설에 지원하는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및 수급자 부식비 등으로 6,815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746쪽입니다. 경로식당 무료급식은 결식 우려가 있는 노인분들에게 무료급식을 지원하고자 2억 1,744만 원을 계상하였고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 배달은 거동이 불편한 결식 우려 노인 가정의 식사 배달을 지원하고자 1억 7,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식당 치사원 인건비는 무료급식 경로식당의 치사원 인건비로 6,1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가노인 복지시설 운영은 중위소득 170% 이하 장기 요양보험 등급의 노인에 대한 재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서비스센터 2개소에 지원하는 운영비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 이용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은 노인 일자리 수행기간인 안성맞춤 시니어클럽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으로 1,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요양시설 운영비 지원은 법인시설에 입소한 기초수급자 및 실비 입소자 중 장기요양 등급 외자에게 3등급 요양수가로 시설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5,613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사회활동 지원은 노인 일자리 3,000개를 제공하기 위한 국도비 지원 사업비로 114억 2,94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수행기간 전담인력 인건비 지원은 노인 일자리 사업 수행기간의 전담인력 22명에 대한 인건비로 5억 9,287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762쪽입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일정 소득 인정액 이하 노인에게 최대 월 30만 원의 기초연금을 지원하고자 776억 6,540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급여 노인시설 지원은 노인 의료복지시설에 입소한 기초수급자에게 생계비, 피복비 등 시설급여를 지원하기 위해 12억 5천 원을 계상하였고 기초생활수급노인 월동 난방비는 월 5만 원의 난방비 지원을 위해 3억 1,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 노인가구 건강보험료 지원은 최저보험료 미만 노인가구의 건강보험료 지원을 위해 5,304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인운영 신고시설 지원은 노인 양로시설 태양의 집에 지원하는 시설 운영비로 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노인 장기요양 재가급여는 장기요양 등급 판정을 받은 저소득 노인에게 방문요양, 간호 등의 재가 서비스를 지원하고자 38억 4,021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774쪽입니다. 노인 장기요양시설급여는 장기요양 등급 판정을 받은 시설 입소 저소득 노인에게 지원하는 시설급여로 105억 3,455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은 노인복지관의 노후된 시설물 보강 및 환경 개선을 위하여 9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노인상담사업은 노인복지관 내 상담센터 운영비로 5,165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780쪽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장제급여는 노인복지 생활시설에 입소한 기초수급자 사망 시에 장제비를 지원하기 위해 4,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독거노인 공동생활 카네이션 하우스 사업은 관내 카네이션 하우스 2개소에 지원하는 운영비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노인 양로시설 운영은
국비지원 법인 양로시설인 우슬라이 집에 지원하는 시설 운영비로 3억 6,729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독거노인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지원은 독거노인 가정에 가스 및 화재, 활동 감지기 등을 설치하여 응급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9,5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비는 노인 주거복지 및 재가복지시설 종사자에게 월 5만 원의 처우 개선비를 지원하기 위해 도비 2,5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신문 보급사업은 노인의 분해 및 경로당에 복지신문을 보급하기 위해 3,093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2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비는 월 5만 원의 처우 개선비 지원을 위해 12억 9천3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니어 클럽 운영 지원은 노인 일자리 전담 수행기관인 시니어 클럽에 지원하는 운영비로 4억 7천6백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노인 일자리 수행기간 지원은 운영비가 지원되지 않는 수행기간 4개소에 연 500만 원의 운영비 지원을 위해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8쪽입니다.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는 독거노인의 안전 및 생활 지원을 위하여 수행기간 2개소를 통해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20억 9,921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립 치매 전담형 종합요양시설 건립은 치매 노인의 지역 내 보호와 가족의 부양부담 경감을 위한 종합요양시설 신축 사업비로 26억 5,5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 서비스 안내 우편 요금은 12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노인복지 증진 공모사업은 노인 여가 및 문화체육 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12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맞춤형 노인 일자리 지원은 사회서비스 강화형 노인 일자리 200개를 발굴 제공하고자 18억 5,880만 원을 계상하였고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은 금년 10월 8일 개업한 시장형 노인 일자리인 GS 시니어 동행 편의점 낙원지점 운영을 위한 관리자 인건비로 2,69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810쪽입니다.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종사자 처우 개선비는 수행기간 2개소의 전담 사회복지사 7명에 대한 처우 개선비로 도비 420만 원을, 노인복지관 종사자 처우 개선비는 종사자 20명에 대한 처우 개선비로 도비 1,200만 원을,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종사자 처우 개선비는 노인복지관 내 응급안전요원 2명에 대한 처우 개선비로 도비 120만 원을, 노인 일자리 수행기간 종사자 처우 개선비는 수행기간 5개소 종사자 34명에 대한 처우 개선비로 도비 2,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관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은 3,3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봉사 지도원 활동 지원은 월 5만 원의 활동비 지원을 위해 12.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식당 기능 보강은 구세군 공도 나눔의 집 경로식당 환경 개선을 위해 12,925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장수 축하금 지원은 관내 1년 이상 거주한 만 100세 이상 장수노인에게 100만 원의 축하금을 지원하기 위해 12억 6,6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826쪽입니다. 노인상담센터 특수근무수당은 1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어르신 인생노트 사업은 노년의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신규 사업비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장년 행복 컴패스 지원은 관내 대학교에 중장년을 위한 전용 공간을 설치하여 인생 재설계를 위한 종합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규 사업비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832쪽입니다. 경로당 활성화 사업은 경로당에 찾아가는 여가 증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12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경로당 신축 사업은 신축 2개소, 중축 2개소 추진을 위해 12.3억 6,930만 원, 경로당 개보수 사업은 경로당 127개소에 대한 개보수를 위해 12.7억 2,17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내역서 52쪽부터 78쪽까지는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으로 경로당 385개소에 대한 물품 지원을 위해 12,3억 9,32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내역서 78쪽, 설명서는 860쪽입니다. 경로당 운영 지원은 관내 경로당에 월 15만 5천 원의 운영비 지원을 위해 8억 8,350만 원을 계상하였고, 경로당 활성화 사업 도비는 도비 지원으로 경로당의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지원하고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864쪽입니다.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국비 지원은 경로당에 연 180만 원의 냉난방비와 연간 8포의 양국을 지원하기 위해 10억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는 경로당 회원의 여가 증진을 위해 월 5만 원에서 10만 원의 사회봉사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4억 2,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등록 경로당 지원은 미등록 경로당 13개소에 대한 운영비, 냉난방비, 양국비 등으로 12억 7,738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친환경 로컬푸드 부식 지원은 12억 8,2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경로당 양국비 추가 지원은 연간 8부의 국도비 지원 양국비 외에 부족되는 양국비를 12로 추가 지원하기 위해 12억 9,076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874쪽입니다. 경로당 운영 추가 지원은 경로당별 월 15만 5천 원의 도비 지원 운영비 외에 월 6만 원의 추가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해 3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설묘지 관리 운영은 사곡동 공설묘지에 대한 관리비와 보수공사 등의 사업비로 6억 1,5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879쪽입니다. 장사시설 중장기 수급계획 수립은 장사시설 지역 수급계획 및 시설 확충을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비로 12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장지원금 지원은 관내 거주 사망자에게 화장 비용의 60%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기 위해 1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추모공원 시설물 관리는 안성시 추모공원의 이용 편의 및 운영 관리를 위해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유재산 관리 운영은 시유지 내 조성된 무형부 묘지 개장 등 공유재산 관리를 위하여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는 191억 3,435만 4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교육급여는 교육급여 지원을 위한 시비부담금으로 3,619만 원을, 해산장제급여는 수급자 가정에 70만 원의 해상급여와 80만 원의 장제급여 지원을 위해 1억 2,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893쪽입니다. 저소득층 생활보장 지원은 저소득층 보호와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현장 방문 확인 및 심사 등을 위하여 12억 4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가구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은 최저보험료 이하 저소득가구의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을 위해 12억 3,4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은 의료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에게 의료비 등 본인 부담금 지원을 위해 5,6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부 양국 택배비 지원은 기초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게 정부 양국을 지원하기 위한 택배 배송비로 8,221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증대 지원은 저소득층의 에너지 사용 실태 조사와 수급자 및 차상위 가구의 소형 태양광 설치 지원을 위해 12억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단위 자활근로사업은 지역 자활센터 내 취업지원 상담사에 대한 인건비 및 교육 운영비로 4,453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은 1,575만 원을,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처우개선수당은 67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활근로사업은 근로능력이 있는 65세 미만 저소득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을 위해
참여자 인건비 및 사업비 등으로 21억 1,11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은 안성맞춤 지역자활센터의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로 3억 7,0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사간병 방문 서비스는 65세 미만 가사간병이 필요한 저소득 가정에 방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714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희망키움 통장은 근로능력이 있는 일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게 본인 저축액에 따라 매칭금을 적립해주는 사업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일키움 통장은 자활사업 참여자에게 본인 저축액에 따라 월 10만 원 한도로 1:1 매칭금을 적립해주기 위해 1,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년 희망키움 통장은 일하는 청년 수급자에게 근로소득 장려금과 월 10만 원의 근로소득 공제금을 지원하기 위해 2,080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921쪽입니다. 통장 사례 관리자 운영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해 자활센터 내 근무하는 통장 사례 관리자 인건비로 3,574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희망키움 통장 2는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및 수급가구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본인 저축액 10만 원에 매칭금 10만 원을 적립해주기 위해 3,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925쪽입니다. 청년 저축계좌는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주거교육 수급가구 및 차상위 가구 청년에게 본인 저축액 10만 원에 매칭금 30만 원을 적립해주는 사업비로 1억 302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깔끔이 사업은 자활기업과 자활근로자가 청소사업단을 구성하여 취약계층 가정의 청소 및 소독 등을 지원하는 사업비로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희망저축 계좌 1은 생계의료 수급가구에 10만 원 저축 시 매칭금 30만 원을 적립해주는 사업비로 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희망저축 계좌 2는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에게 10만 원 저축 시 매칭금 10만 원 적립을 위해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년 내일 저축계좌 차상위 이하는 일하는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청년에게 10만 원 저축 시 30만 원의 매칭금을 적립하기 위해 1,412만 8천 원을 계상하였고, 차상위 초과는 근로사업소득이 연 2,400만 원 이하 청년에게 10만 원 저축 시 매칭금 10만 원을 적립해주는 사업비로 6,631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937쪽입니다. 사회복지 시책 추진은 사회복지 시책 업무 추진을 위하여 81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무연고 사망자 장제 지원은 관내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을 위하여 5,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숙인 임시보호는 관내 발생한 노숙인의 일시보호를 위하여 6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본경비는 사회복지 업무 추진을 위한 기본경비로 4,446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는 부서운영 업무 추진비로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운영지원은 관내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의료급여 기금 사업을 통한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자치단체 간 부담금 및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 등으로 22억 1,086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안성시 의료급여기금 세입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 사업명세서 1쪽과 2쪽, 예산 설명서는 952쪽부터가 되겠습니다. 2022년도 의료급여기금 예금이자를 추산하여 공금예금이자 1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의료급여 부정수급자에 대한 부당이득금 구상금 징수로 구회 수입 500만 원을, 2022년도 의료급여 및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 지원 내시에 따라 국고보조금 3억 7,304만 원,
시도비 보조금 6,528만 2천 원, 기타 회계 전입금 22억 1,086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내역서 1쪽, 설명서 957쪽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은 의료급여 수급자가 안정적인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진료비, 건강생활 유지비, 의료급여 관련 위탁 수수료 등을 지원하는 사업비로 21억 3,031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 사업 행정비 지원은 의료급여 사업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및 여비 등의 행정부대 경비로 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내역서 3쪽, 설명서 961쪽입니다. 의료급여 사업 본인 부담금 지원은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및 본인 부담 보상금, 요양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비로 3억 8,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 사업 대지급금은 의료급여 이종 수급자의 본인 부담금을 본인 청구에 따라 대지급하여 주는 사업비로 1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는 사례관리사 2명에 대한 인건비로 1억 2,5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최정숙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45분까지 정해토록 하겠습니다. 정해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는 것으로 하고 질답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구마신 사항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어질 것 같으니까 한 5분씩 나눠서 할까요? 5분씩 하겠습니다. 안전우 의원님. 예, 하여간 길게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이 한 100억 이상 늘어났는데 뭐 1,850억 정도 되는데 대충 우리 시비가 얼마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한 30% 좀 안 됩니다. 시비가 1,800억에. 시비가 30% 안 되고 네. 도비가 그러면 전체 대사 그러니까 도비 한 20% 되나? 국비가 한 그 중에 반 정도 되고 도비가 50%. 한 반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뭐 아니 도비 보면 뭐 맨날 10% 20%뭐 이런 거던데. 네. 우리가 뭐 10% 90%뭐 지금 장애인 직업 재활 시설 운영해가지고 이게 3억 한 6천 정도 올라왔잖아요. 이것도 보면 도비가 3,470만 원이고 나머지 우리 시비가 3억 쪽인데 이거는 직업 재활 시설 운영했는데 이게 14억인데 주로 뭐를 하는 거 이거? 저기 페이지가 어떻게 682페이지. 그 페이지 수가 달라요. 우리보다 하나 늦어. 682 장애인 직업 재활 시설 운영. 직업재활시설이 3개소가 있는데요. 네. 예, 거기에 이제 운영비하고 인건비 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작년에는 다오라고 해성일터 2개가 있었는데 네. 그 이제 이 시설을 설치하면 2년 후에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데 네. 한개소 오롯이 보호 작업장이 2020년도에 설치했는데 이제 올해부터 2년 지나서 설치하게 돼서 네. 작년까지는 2개소에서 올해 3개소로 늘었습니다. 이건 어디예요? 오롯이 보호 작업장은? 공도에 생긴 건데 그 출장 스팀 세차 이런 거 하고 있습니다. 뭐요? 출장 스팀 세차. 아, 출장 스팀 세차. 네네. 차 조그만 거 끌고 다니면 되는 거. 네. 근데 그냥 거기가 지금 3억 정도 우리가 준다는 거 아니야? 네네. 그 뭐 차 사주고 그러는 거 하는 거예요?
그런 거는 본인들이 하고 거기에 종사자 4명하고 장애인 일하시는 분들이 10분 있는데 종사자 인건비하고 그 시설 운영하는데 운영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거 차 세차하는 거 비싸던데. 시스템 차 세차. 그것도 받는 거 아니야 또? 그건 개인이 하는 건가? 개인이 하는 사업자도 많은데 네. 여기는 이제 그러니까 장애인분들을 데리고 하는 그러니까 거니까. 장애인분을 데리고 했는데 무료로 해주는 건 아니잖아. 그럼요. 그 수입을 가지고 또 운영을. 그 수익을 내면서 여기서 또 지원을 해주고 그러는 거네. 네네. 그 수익이 얼마나 되지? 내가 보기엔 스팀 세차하는 사람들 보니까 밀려서 뭐 한 일주일씩 기다리고 그래야 되는 것 같은데. 장애인분들을 이제 데리고 스팀 세차를 해주면은 수익이 남는데 또 우리 시에서 이만큼 또 저기를 주는 거네, 인건비로. 네. 또 한 가지는 추모공원이요, 추모공원. 여기 보니까 뭐 용지를 또 사네. 용지 보상이 2억 5천이네. 이거 뭐요? 네. 그 고지리 추모공원에 네. 저희가 이제 개장은 5월에 했는데 그 도로 개설한 부분에 한 필지 보상 안 된 게 있었습니다. 한 300평 정도 한 필지인데 그 소유자가 7명 공유 지분으로 돼 있는데 네. 다들 돌아가신 분들이에요. 네. 그래서 계속 보상이 안 이루어지고 있다가 이제 올해 그 특별조치법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서 6명이 다 이제 상속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무도 없다는데 누구한테 가 그럼? 아니 이제 그 소유자 토지 소유자는 등기상 소유자는 다들 돌아가신 분이고 네. 그 아드님으로 다들 상속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자식들? 네, 그 용지 보상을 못 해준 게 있었다. 네, 한 필지가. 그러면 추모공원 한 큰 틀에서 금액이 들어가야지 어째 추가로 저기 했나? 그 당시 얘기는 없었다. 나 용지보상, 그러니까 그 당시 용지보상 하려고 했던 돈은 어디 갔어라? 그 당시에는 집행 못하고 다른 시설비로 집행은 다 한 겁니다. 다른 시설비로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시겠습니까? 송미찬 의원님. 네, 과장님 송미찬 의원입니다. 네. 1, 2부로 나눠서 고생하셨습니다. 네. 페이지 790페이지고요. 이번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비에서 이렇게 세우셨잖아요, 11호. 네. 이게 요양보호사까지 들어간 거죠? 네. 그 요양보호사가 일부는 들어가고 아니면 일부는 안 들어가고 뭐 그렇게 된 건가? 아니면 안성시에 등록돼 있는 분들이 전체가 들어가는 건가요? 지급 기준을 네. 그 8시간 이상 근무자로 했거든요. 네. 그래서 8시간 미만 근무자에 대해서는 한 250분 정도 못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8분의 기준을 만들어 놓은 뭐 지침이나 그런 네, 그거는 있습니까? 지금 도에서도 처우 개선비를 이제 사회복지 시설 유형별로 다 예산에 담았잖아요. 시에서 자체적으로 주는 것도 그렇고 그거는 처음부터 다 8시간 이상 전일제 근무자로 그렇게 기준을 잡았던 겁니다. 그러신 거구나. 일단은 저는 저번에 한번 여기 봉사를 갔었는데 요양보호사에 대해서 처우 개선을 해줘야 된다는 좀 생각은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네. 이번에 잘 반영이 돼서 좀 다행이라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에는 794페이지고요. 노인일자리 수행기간 지원이라고 해서 2천만 원을 이렇게 계산해 놓으셨는데 이거는 어떤 거를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따로? 별도로? 지금 이제 시니어 클럽은 별도의 종사자 인건비나 운영비 지원이 되고 있고 예. 그 운영비 지원이 안 되는 데가 그 외에 나머지 그 노인의 동서부 무한 돌봄 네트워크 팀 그런데요. 네. 시장형 사업을 시니어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형 사업을 하고 있는 기간하고 운영비가 지원 안 되는 기간에 500만 원을 연간 이제 운영비를 더 추가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럼 이 네 군데는 지금 현재 운영비가 지원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운영비 지원되는 데는 시니어 클럽하고 네. 노인복지관이고 그쵸. 나머지들은 이제 운영비 지원이 안 되겠죠. 여기 보니까 내기수에서 시니어 클럽이 있는데 이게 다른 거예요? 시니어 클럽은 여기는? 시니어 클럽은 일자리 전담 기관으로 별도로 지정이 됐는데 작년까지는 운영비 지원이 안 되는 기간에 500만 원씩 준다고 그래서 시니어 클럽도 못 받았었어요. 운영비가 지원되고 있었으니까. 네. 근데 올해는 거기에 시장형 수행 기간까지 준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또 그거의 일자리에 대한 그 운영비를 주는 거예요? 네, 그 네. 담당 기관에? 네. 페이지 828페이지입니다. 중장년 행복 캠퍼스 지원해서 이번에 새로 신규 사업으로 올라온 것 같아요. 네, 네. 요거 한번 간단히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지금 이제 그 베이비 붐 세대가 네. 이제 노인 세대로 이렇게 진입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네. 이제 그 중장년 64세 고 미만, 50세 이상 64세 미만 중장년에 대한 뭐 인생 재설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경기도에서 이제 관내 대학교 중에 이런 행복 캠퍼스 설치 공간을 제공하는 기관에 이제 공모를 한 건데요. 저희는 이제 한경대학교가 지원을 해서 한경대학교의 행복 캠퍼스를 내년에 이제 개설을 하게 되면 그 중장년들 저희 인구의 한 25%가 되는데 그분들에게 이제 그분들이 노년을 준비하기 위한 뭐 여러 가지 준비, 치창업 준비가 될 수도 있고 또 여러 교육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사회공헌 사업, 봉사활동을 할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서비스를 이제 지원해주는 그런 기능을 하게 됩니다. 이게 보니까 예상해 놓은 건 한 5만 명 정도 미만이 좀 되는데 네, 이분들이 어차피 지원을 하게 되거나 그러면 어느 정도의 기준선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인원에 대한 네, 인원이 적진 않은 인원이네요. 보니까 대상자가 보니까 네. 50세부터 대상자는 뭐 4만 7천 명 되지만 저희가 네. 이제 그 내년 1월 개소하기 전에 음. 그 중장년 대상으로 해서 그분들이 뭘 원하는지 그 욕구 조사 같은 거를 한번 해서 교육이나 이런 거를 좀 개설을 할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추모공원 시설에서 좀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이번에 뭐 민간 위탁은 됐지만, 아니 그 시설관리공단에서 이제 위탁은 됐지만 네, 앞으로 이제 추모공원이나 기존에 있는 공설묘지라 그러나 공설묘지 지금 세 군데 안성에서 관리를 하는 데가 이제 앞으로는 현대식으로 바꿀 거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 안성에 그 시에서 관리하는 걸 보니까 부지는 엄청 커서 관리하는데 앞으로 이제 문제가 좀 많을 것 같아요, 사실은. 네. 이제 지금 여름도 안 지나가 본 거잖아요. 뭐 네. 수목장이 있고 뭐 다른 용도가 있는데 앞으로는 그 공간은 좀 적지만 네, 많이 이제 그 길을 이용할 수 있는 타워식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좀 많더라고 보니까요. 네. 다른 지자체나 다른 데 옆에 이제 가서 보면 그러면 그 흔히 말하는 1000평이라는 그 공간이 있으면 500평은 그런 정도로 쓰고 나머지 500평은 뭐 사회시설로 다시 바꿔서 쓸 수 있다든지 네.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도 내가 보기엔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너무 그 공원화로만 해놓으면 오시는 분들은 좋을 수는 있지만 그 공간 관리하는 자체가 너무 좀 비용 자체의 비용, 수비 비용이 좀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저희가 내년에 그 장사시설 수급 계획도 세우고 네. 이제 내년에는 어디다 현대화 사업을 할지 용역도 이제 본예산에 세웠는데 일단은 그 용역을 하면서 시민 욕구 조사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어떤 시설을 선호하는지. 그러니까 저희가 고지리 추모공원 2002년도에 계획할 당시에는 자연장지보다는 봉안시설을 선호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봉안시설 같은 경우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좁은 공간에 이제 많은 그 사망자를 안치할 수 있는 그런 유리한 장점은 있는데 지금 이 저희가 추모공원을 개장하고 보니까 자연장지를 많이 선호하시고 거기에 대한 이용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저희가 용역을 해 보면서 그 수요 조사를 하면서 계획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자연 쪽으로 하는 게 많이 요구를 하시겠죠. 네, 네. 근데 그런 게 관리가 쉽진 않으니까 앞으로 그리고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안성시 같은 경우에도 이제 협소한 공간에 이제 그런 걸 계속 만들다 보니까 네. 다 요구 조건은 좋은 걸로 원하시지 뭐 그런
퇴보하는 그런 쪽은 요구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네. 내가 보기엔 잘 해보는 방향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장사 시설 같은 경우는 빨리빨리 진행을 하시는 게 네. 안성에서도 이득일 것 같아요. 지금 네. 현재로서 보면 네. 그런 부분들은 부서에서도 빨리빨리 진행을 하는 게 좋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저는 이것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박상선 의원님. 설명서는 665쪽이고요. 네. 장애인 누림통장인데 이 도비 매칭으로 신규 사업으로 시행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설명이 잘 이해가 안 가서, 그러니까 중증 만 19세 청년만 적용이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이거를 월 10만 원 이내에 저축하면 1대1 매칭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네. 그러면은 그 한도액이 10만 원인 거예요. 월 예를 들어서 5만 원을 저금을 하면은 5만 5만 원이 원을 지원이 해주고. 되는 걸 네. 테고, 네. 만약에 20만 원, 30만 원을 저축을 한다 하면은 10만 원으로 그냥 매칭 저축의 지원이 되는 한도를 거예요? 10만 원으로 정해. 10만 원으로? 네, 네. 아, 그런 방식으로 진행되는 네. 거예요? 그렇군요. 694쪽인데요. 네. 개인 운영 장애인 거주 시설 지원 네. 2억 6,100만 원 지금 예산이 편성됐는데 네. 이게 지금 인건비를 지금 종사자들에 대해서 100% 인상하는 걸로 해서 네. 아마 이것 때문에 지금 이제 전체 전년 대비 예산이 크게 좀 늘어난 것 같은데요. 네. 260만 원으로 지금 이제 그 계상을 하신 거잖아요. 네. 이 기준은 뭐예요? 지금 이제 장애인 공동생활 과정인데요. 네. 여기처럼 개인 운영 시설이 7개가 있고 또 법인 시설이 7개가 있는데 네. 이쪽에 있는 개인 운영 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공동생활 과정이 다들 이제 운영비도 적고 열악하니까 계속 정부에 건의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인 시설에 대해서는 그동안 그 종사자 한 명에 대해서만 인건비 월 130만 원, 또 운영비 월 50만 원 이렇게 정액으로만 지원을 해줬는데 네. 내년부터는 인건비를 100% 인상해서 260만 원씩 지원을 해주고, 그리고 법인 운영 시설에 대해서는 보조 인력 인건비를 또 더 추가로 주는 걸로 이제 지금 예산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룹홈 장애인 그룹홈 같은 경우에 네. 여튼 종사자들에 대해서는 법인하고 다르게 뭐 호봉제 적용이 안 되고 뭐 그렇죠. 등등 이제 문제가 굉장히 많았었잖아요. 네, 네. 근데 이게 지금 제가 내년도 복지부 그 복지사 부분에 대한 임금 가이드라인을 제가 잘 보지는 못해서 아직 네. 그거에 견주어서는 좀 어떤 건가요? 260만 원이 되면요. 네. 글쎄요. 그거는 좀 봐야 되겠는데요. 이분들 시설장 기준에서는 거기에 많이 못 미칠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네. 이게 우리 뭐 전년도 이거 그래서 관련해 갖고 복지정책과에서 이제 용역도 뭐 실시하고 했었는데 네. 내년도에 전반적으로 지금 초개선비로 새롭게 들어온 것도 있고 뭐 네. 도에서 또 내려오는 것도 있고 뭐 네. 등등등 한데 아마 이쪽 그 장애인 그 그룹홈 이쪽이 굉장히 그 좀 사각지대일 거예요. 네. 그래서 한번 우리 그 복지정책과하고 한번 논의를 하셔서 구체적인 어떤 실태 조사하고 뭐 그걸 기반으로 가능한 한 그 복지사의 복지부 임금 가이드라인에는 좀 충족할 수 있는 뭐 그 단계적 실현 방안이라도 좀 시급하게 좀 마련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함께 좀 논의를 하셔서 일단 이 부분에 대한 그 임금 체계 문제는 계속적으로 지금 문제가 뭐 수년 동안 지금 불거진 문제여서요. 어떤 방식으로든 좀 자체적으로 좀 그 방법을 좀 찾아야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어쨌든 그 정부에서는 네네. 그 개인 운영 시설이 앞으로 계속 이제 신설되는 것을 지금 제한을 하고 있고 법인으로 전환하는 거를 계속 권고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운영비 같은 것도 이렇게 제한을 둬서 동결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일부 개인 운영 시설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도 이렇게 준비하는 데 또 있고 네네. 그렇습니다. 근데 뭐 법인 전환이 또 그렇게 간단한 건 또 아니라는 현장의 목소리도 그렇죠. 좀 있어서 네, 네. 예. 하여튼 그 뭐 행정 기관으로서 보면 이제 뭐 그 과도기 뭐를 볼 수도 있고 뭐 한데 네. 여튼 현장에서 느끼는 문제 자체는 빠르면 빠를수록 어떤 개선책이 여튼 나오는 게 더 좋으니까요. 네. 일단 현 상황 부분에 대한 문제점 뭐 능히 지금 그 공유되고 있는 측면이니까 네. 좀 함께 좀 복지정책과하고 좀 논의를 하시면 네.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 다음에 708쪽인데요. 장애인 복지관 운영이에요. 네. 지금 위탁금이 그 전체적으로 지금 35% 정도 늘어났어요. 네. 3억 천 증가가 했는데 네. 이 중에 이제 인건비 증액이 한 1억 5천 되고요. 인건비 인건비만 1억 5천이 증액된 거예요? 네, 작년에 저희가 올해 직영에서 민간 위탁 주면서 그 인건비 예산을 주로 이제 6호봉 그리고 시설장 같은 경우는 11호봉 예산 기준을 잡았었는데 이제 호봉이 많이 높은 분들로 이제 채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좀 인건비 이제 호봉 상승분하고 이제 당초에 올해 민간 위탁 예산에 인건비 잡았던 것보다 실제 채용해서 운영되는 호봉이 좀 많이 늘어난 그런 것 때문에 1억 5천 정도가 내년에 늘고 나머지 1억 6천 정도는 그 3축 증축 공사 하면서 거기에 필요한 자산 취득비, 뭐 강당의 음향 장비, 빔 프로젝트 그리고 프로그램실의 기자재 구입비 그렇습니다. 그러면 증액의 절반은 지금 인건비인데 여튼 새롭게 민간 위탁 체결되어지면서 네, 그 채용되시는 인력 부분에 있어서의 이제 경력자들이 대거 들어오셨나 보죠? 이제 거기 관장님하고 사무국장님이 저희가 예산을 한 11호봉 했었는데 그분들이 한 25호봉, 26호봉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예, 요거 조금 세부 내역 좀 네, 혹시 저걸로 미리 제출하셨나요? 제가 민간 위탁하고 민간단체 그 운영비 그 보조에 있어서 뭐 전년도보다 한 20% 이상 이렇게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가 전 부서에 자료 요청을 했었는데 제출을 하셨으면 됐고 네, 조금 전에 도착을 한 것 같은데 아직 저희가 네, 보지를 않았어요. 네, 예. 714쪽 장애인 복지시설이에요. 이거 우리 공도 쪽이요. 네, 지금 저기 설계 용역비만 지금 담으신 건가요? 네, 네. 내년도에 현장 설계 공모 사업입니다. 그럼 여기에 지금 정확하게 들어가는 게 네. 지금 변경이 됐죠? 네. 장애인 주간보호, 주간보호 시설, 단기, 단기보호 시설, 직업재활 시설. 작업장? 예. 그럼 3개만 일단 들어가는 걸로. 네. 근데 지금 여기 설명서에 보면 저 2021년 예산을 갖고 2억 4,832만 8천 원. 네. 이게 이게 표기가 뭐예요? 저희가 올해 6월에 예. 사업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이제 당초에 5개 시설에서 3개 시설로 이제 그 변경한 게 전에는 금년도에 설계를 예정하고 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설계비를 담았던 거고 네네. 이제 금년도 6월에 변경하면서 이제 행정 절차 밟고 해서 내년 1월부터 다시 변경된 계획안에 대한 설계 공모를 하는데 그거에 대한 설계비인데 올해 여기에 이제 기존 그 건축물이 있었는데 그거 철거 공사하고 폐기물 처리하면서 한 1억 정도 집행을 했고요. 나머지 한 1억 4천하고 지금
22년도 예산 2억 2천하고 해서 한 3억 이상 되는 예산이 이제 현상 설계 공모비로 집행될 예정입니다. 아, 그럼 여기 지금 현재 철거는 완료가 됐고, 네, 그럼 기존에 5개 시설에서 3개 시설로 그 시설 변경이 이루어지면서 그 사업비가 쪼개져 갖고 지금 2월 된 건가요? 아닙니다. 그렇게 2021년도 2억 4천은 당초에 변경되기 전 이제 설계 용역비를 담았던 거고요. 네, 네,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올해 실제로 철거 용역비하고 폐기물에서 한 1억 정도 집행을 하고 네, 그 나머지 예산 2월 되는 금액하고 2022년도 2억 2천하고는 같이 내년도 설계 용역비나 아니면 그 주변의 집안 조사 용역 이런 거를 수행할 예산입니다. 아, 근데 올해 본 예산에 이렇게 그 1,000원 단위로 본 예산이 세워졌었어요? 예, 그때 총 사업비에 뭐 설계비 4.5%뭐 이렇게 해서 이제 아, 천만 단위로 그랬었나요? 예, 예. 아, 아무래도 이상해갖고 네. 제가. 알겠습니다. 그다음 계속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나요, 위원장님? 그 728쪽인데요. 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지금 운영. 네. 지금 민간 위탁금 1억 2,800 지금 편성하신 거잖아요. 네. 여기 임차료하고 네. 인력은 지금 몇 명이 운영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인력 배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주간보호시설이 16명 정원인데요. 16명. 예, 네, 예. 종사자가 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종사자가 6명이에요. 네. 예. 그래서 장애인 4명당 1명의 예, 사회재활교사를 두게 돼 있어서 사회재활교사 4명이랑 시설장, 팀장 이렇게 6명이 있는데 이제 16명에서 저희가 도계면으로 좀 넓은 공간으로 가면서 8명을 증원해서 24명으로 운영을 할 건데 8명이 증원되다 보니까 교사 2명을 아, 2명이 지금 더 충원돼야 되는 네, 지금 충원을- 상황이고 그거에 네. 대한 지금 인건비가 플러스가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인건비는 이제 도비 10% 해서 도비 지원 사업인데 네, 네, 네. 저희가 이 최종 확정된 게 9월에 확정되면서 도비 신청 8월에 할 때 예, 신청하고 나서 저희가 주간보호 이전이 확정됐기 때문에 네. 내년에는 이제 11호 인력을 담고 그 다음 연도부터는 도비 10% 지원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아, 그럼 좀 시기를 조금 일실하셔갖고 네. 도비 일부 매칭될 수 있는 거를 지금 11호 전부 편성을 하신 상황이군요. 네, 네. 730쪽 지금 장애인 재활치료교육센터 임시운영 지원인데요. 구 안성시 저기 노인 주간 보호센터 여기가 지금 시유지예요? 네. 구 시장님 관사로 쓰던 아, 영흥 거기군요. 옆에. 아, 거기인데 이제 연꽃마을에서 위탁하고 있는데 올 연말까지가 위탁 기간입니다. 그래서 주간보호 시설이 이제 시내에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네. 올해 연말까지만 운영을 하고 내년에 저희가 그 시설을 리모델링해서 복지관내 재활치료센터를 잠시 여기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래요? 네. 거기 노인주간보호센터에 그 몇 명이 계셨었는데요? 지금 9명 계십니다. 9명? 네. 그럼 연꽃마을은 이 주간보호사업 부분은 접는 거예요? 네. 그래요? 그러면 지금 리모델링 뭐 진행을 해야 되고 하면은 현재 증축공사하고 우리 지금 종합복지가 증축하고 공사 진행되면서 주간보호시설이 됐건 지금 우리 장애인 재활치료교육센터가 됐건 지금 핫템포를 계속 늦추고 가시는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증축공사 시작하면서 네. 이미 거기서 운영되던 이런 센터들은 공사 중에 실질적으로 이후에 어떻게 별도의 대체 공간 확보나 이런 것들을
미리 준비하셔서 진행을 하셨어야 되는 건데 지금 재활치료교육센터도 이제서 지금 예산을 반영을 하시게 되면 재활치료센터는 내년도에 예산을 담아야지 올해 옮길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실제 지금 그 내년도 3월부터 실제 이제 운영이 가능하시다는 건데 리보네일이 끝나면 네, 그렇죠? 네. 그러면 그 전까지는 지금 현재 있는 데서 계속 운영이 가능해요? 네, 저희가 착공을 뭐 예, 예. 2월 말이나 3월이 되기 때문에 예. 네, 이제 이게 소음이 많이 나는 그 시기만 예, 잠깐 예.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내년 1월부터 그거는 가능한 거예요? 네. 734쪽 노인복지관 운영입니다. 이것도 지금 민간학교이 좀 올랐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 노인복지관 기능 보강 사업도 또 올라와 있고요. 네. 이제 1억 2천 증액된 부분은 복지관처럼 이렇게 호봉 상승에 따른 인건비 네네. 증액분입니다. 네. 네. 그리고 이게 기능 보강 사업이 지금 매년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뭐 천장 이거는 774쪽인 것 같아요. 기능 보강 사업은 천정 보수, 대강당, 벽 마감 교체, 네. 그리고 뭐 기본적인 자산 물품 취득인 것 같은데 이제 2005년도 11월에 준공돼서 이제 16년 정도가 됐는데 네. 뭐 저희가 작년에 이제 거기서 급한 뭐 탁구 교실 바닥 교체나 경로 식당의 주방 뭐 바닥 트랜스 교체 이런 거는 이제 필요할 때 했었는데 그리고 이제 올해 추경에 그 지붕 방수 공사랑은 그렇게 시행했는데 내년도에는 그 이제 시설이 많이 경과되다 보니까 노후된 거에 대해서 그 1층부터 4층 전층에 대해서 뭐 바닥 교체하는 거하고 벽면 교체 그리고 대강당 거기가 그 누수가 됐어가지고 그 벽면이 이제 곰팡이가 까맣게 끼어 있거든요. 그래서 네. 벽면 그 부직포도 일괄 다 교체하고 거기 빔 프로젝트 설치 그리고 노인복지관 옆에 그 재활용품 계량소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기계로다가 그 기중기를 쓰다 보니까 소음이 심해서 거기 1층부터 4층 창호가 다 이제 한 개 단층으로 돼 있는데 그거를 이중 창으로 다 이제 보강하는 그 창호 공사도 들어가 있습니다. 네. 내용이 좀 많네요. 네. 여튼 뭐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매사에 뭐 그 안전하게 유지 관리가 돼야 되는 것은 마땅한데 네. 제가 기억으로는 지금 계속 이렇게 공사가 쪼개고 단계적으로 계속 들어와서 거기는 항상 공사 중일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네. 그 의원님께서 먼저 노인복지관도 이제 일괄적으로 네네. 좀 시설 점검을 해서 예. 이걸 했으면 좋겠다 말씀하시고 이번에 또 위탁 기간도 바뀌고 하면서 네네. 전면적으로 이제 내년에 하면 좀 다 보수가 될 걸로 봅니다.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네네. 예. 738쪽인데요. 노인단체 지원이요. 네. 이거 대한노인의 운영비 지원이 1,894만 원에서 1억 6,026만 원. 거의 8배가 늘어났는데 이게 내용이 뭡니까? 그 늘은 게 아니고요. 네? 그 운영 지원 밑에 지회 사무국장, 총무부장, 경로부장 인건비가 네네. 이제 금년도에 좀 예산을 사회복지 사업보조에 이제 좀 잘못 담았었습니다. 이게 원래 그 운영비 보조에 인건비가 다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 사회복지 사업보조에 담겨 있던 인건비를 이제 법정 운영경비에 다 포함하는 겁니다. 목을 바꾸셔서 편성 목을
네. 달리 그 잡으신 거군요. 네. 740종 노인 자립 지원 사업. 네. 이게 지금 일 3시간 네. 갖고 시간당 9,160원. 지금 1,360명 대상으로 하는 건데 이게 주로 그 마을 단위 그 쓰레기 줍고 하는 그 활동만 얘기하나요? 마을 환경 가꾸기 꽃길 가꾸기 꽃길. 사업으로 주로 했었던 사업. 꽃길 가꾸기. 네. 이게 뭐 기껏해야 일당에 지금 3만 원도 안 되는 건데 네. 좀 어때요? 현장에서? 저희가 이제 그 올해 일자리도 거의 1,000개 이상 늘리고 해서 네네. 이제 이런 소소한 거를 좀 없애고 싶은데 네. 이게 경로당 어르신들은 그래도 경로당 등록된 노인분들이 소소하게 이렇게 활동하고 이 수입으로 좀 같이 좀 뭐 간식도 드시고 해서 좀 네네. 없애기가 힘듭니다. 그래요? 여튼 아니 노인 일자리 사업이 지금 뭐 국비, 도비 또 자체 뭐 이렇게 해갖고 굉장히 조금 이제 다양하게 또 이 많이 좀 늘어나고 있는 지금 상황이어서 네, 앞으로는 조금 전체적인 성과 평가도 해가면서 네, 좀 이렇게 집중할 뭐 사업이라고 한다면 좀 더 집중을 하고 네. 그렇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이렇게 뭐 일몰도 단계적으로 좀 검토를 해가면서 이렇게 정책 조정을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시기가 좀 되지 않았나 싶어서 좀 말씀을 드려봐요. 네. 올해 그 노인 일자리를 1,150개 늘렸어요, 작년보다. 네네. 그래서 이제 전체 11항 전체 2,900개인데 이제 내년도 예산에 저희가 3,000개를 담아서 올해 11회 했던 그 인건비까지 다 3,000개를 담았거든요. 그리고 올해는 이제 그 일자리를 많이 늘렸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제 사업량을 많이 늘리는 것보다는 지금 이제 시장형 사업도 지금 시니어 클럽에서 9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네. 그런 게 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이제 내실화에 좀 집중을 할 거고요. 네네. 그리고 이 노인 사회활동 국도비 일자리 이거 외에 3,000개 외에 저희가 이제 맞춤형 일자리로 이제 200개 19억 정도를 담았는데 그거는 이제 사회 서비스 강화형이라고 해서 이제 그 지금 베이비붐 세대가 노년 세대로 들어오면서 뭐 경력이나 전문 직종에 근무하셨던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네. 그분 퇴직자 인력을 활용해서 그분들이 이제 사회에서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를 만들려고 하는 게 이제 저희 12로 담은 건데요. 그 맞춤형 일자리로 이제 하게 되면 그 보건복지부에서 아마 국비를 참여자 인건비를 아마 추가로 더 준다고 하는 게 이달 말에 안이 확정이 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경기도 노인인력 개발안하고 저희가 이제 사업 모델을 발굴을 해서 내년에는 좀 이 지금까지 일자리하고 좀 차별화된 그런 전문 직종에 있던 그런 노인 일자리를 만들려고 합니다. 아, 예. 그 758조 수행기간 잔담인력 인건비 지원인데 이것도 지금 전년 대비 50% 늘어났고 그 앞쪽에 지금 노인사회활동 지원도 한 50% 지금 예산이 증액된 상황인 건데요. 이게 좀 시니어 클럽 같은 경우에 인력이 10명이에요? 네, 전담 인력은 네. 10명이고 기존의 실버 인력 뱅크하고 정규직해서 또 별도로 10명이 또 있습니다. 그럼 20명. 총 20명? 네. 그렇군요. (792쪽) 시니어 클럽 운영 지원. 그럼 여기 지금 시니어 클럽 운영비 해서 7명 들어가 있잖아요. 네.
아까는 전담 인력 10명하고 여기 7명은 왜 뭐죠, 그러면? 이제 여기 시니어 클럽의 정규직 인력 7명이고 실버 인력 뱅크 2명도 지금 이제 도비 매칭 비율이 다르잖아요. 네, 네. 예. 그래서 전체 9명. 그럼 10명이 아니라 9명이 예, 맞는 거예요? 9명에 또 그 아까 10명이라고 그러셔서. 왜냐하면 여기 9명에 한 명은 GS 편의점 낙원 아. 지점을 개업했는데 거기 네네. 관리자 예, 예. 그것도 그 사람이 한 명 있어요. 아, 네네. 그렇군요. 팔 804조 맞춤형 노인 일자리 지원. 이 지금 민간 위탁금으로 18억 5,880 들어와 있는 건데, 네, 이게 아까 말씀드린 11호 추진하는 일자리 이제 200개 사회 서비스 강화형 그겁니다. 이게 네. 그거군요. 네. 그러면 수행 기간은? 수행 기간은 이제 그 공모를 해야죠. 이거는 이제 인력 개발원하고 모델 발굴을 하게 되면 그러면 지금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수행 기간 2개소 지금 네. 공모해서 선정을 해야 되는 지금 네, 네. 상황인 거죠? 네. 사업이 너무 많아갖고 네. 보는 사람도 헷갈리네요. 820조 그 경로식당 기능 보강 있잖아요. 네. 공도에. 네, 네. 이게 언제 설치된 거예요? 설치. 노인복지팀장 손인철입니다. 이게 지금 정확한 그 연도는 확인해봐야 되고요. 한 20년 내외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래된 곳이군요. 오래됐습니다. 예. 이렇게 많죠? (874쪽) 공설묘지 관리 운영 지금 사곡동 전면 보수 이루어지나 봐요. 네. 한 5억 8,700 정도 지금 편성이 된 건데, 그럼 여기 뭐 편의 시설도 갖추고 네. 관리 사무소도 그러면 네. 인력 배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관리사무소는 무기계약직 한 분이 상주 근로를 하고 계신데 거기 이제 상주 근무하는 사무소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20년도 넘었는데 그 조립식 원래 한 분이 계세요? 네. 아. 조립식 주택 한 군데 계신데 거기가 이제 뭐 너무 노후돼서 이제 누수도 되고 또 뭐 배관 같은 것도 많이 노후되고 그래서 저희가 그 관리사무소를 철거하고 이제 하나 설치하고 또 편의시설은 사곡동 내에 이제 그 방문객들이 이제 실만한 데가 없어서 그 정자 2개소를 좀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럼 여기 무기계약직 인력은 예산은 어디에 편성이 됐어요? 무기계약직 예산이 어디 있는 거지? 네, 팀장님. 예, 노인시설관리팀장 이민호입니다. 그거는 저기 행정과에 편성돼 있습니다. 행정과예요? 저기 보수 책정이 안 보여서 여쭤봤어요. 장사시설 지금 수급계 877조 지금 용역을 2개로 지금 나눠서 진행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네, 5개는 법정 계획 따로 하고, 네, 그리고 하나는 그 우리 지역 단위에 맞게 지금 사전 타당성 조사로 지금 진행을 하시려고 하는 건데, 네. 그럼 우리 사전 타당성 조사 같은 경우에 지금 대상지를 어떻게 지금 두고 진행을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선정을 해야 됩니다. 내년도에 5개년 계획 끝나면서 네네. 저희가 이제 금강면이나 사곡동 이제 이렇게 공설묘지 중에 좀 선정을 해서 그럼 현 운영되고 네. 있는 공설묘지 전체 대상으로 이제 그 좀 판단
판단을 해보시려고 네.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현대화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하반기에 하려고 합니다. 881조 추모공원인데요. 아까 여튼 뭐 저기 앞서 의원님 말씀을 하셔서 추가적으로 지금 편의시설 보강도 있잖아요. 1억 5천만 원. 네. 이건 또 뭐예요? 지금 1억 5천 편의시설 보강 CCTV하고 고객 쉼터인데요. 그 올해 CCTV를 이제 설치를 했는데 그 야외 주차장이 있습니다. 공원 앞에. 거기에 이제 그 고지리 방죽이 그 앞에 있는데 방죽에서 뭐 낚시하거나 그러시는 분들이 이제 여기에 뭐 쓰레기를 버리고 간다던가 아니면은 그 저희가 올해 개폐 시설을 공원 앞에 정문에만 설치를 했는데 그 야외 주차장 거기다가 쓰레기를 불법 투기하거나 아니면 거기서 아예 이제 차박을 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셔서 예. 거기에 CCTV랑 이제 개폐 시설을 설치하려고 하는. 아, 그러면은 주차장 쪽에도 개폐시설을 하나 더 늘리고 네, CCTV 추가 확충하고 뭐 네. 그런 비용이에요? 네. 예, 알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송찬 의원님. 네, 과장님 송미찬 의원입니다. 네, 다시 좀 추가 질문이 있어가지고 820페이지 보면 여기는 이제 경록식당 기능 보강에서 이렇게 사업 내용을 해놨잖아요. 네, 근데 가스레인지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LPG 가스레인지를 많이 쓰잖아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일산화탄소가 이제 많이 나와서 요즘에는 그 인덕션이나 그런 걸 많이 쓰는데 네. 그 경로당 같은 데 생각을 해보면 경로당은 지금 그런 걸로 많이 도시가스가 들어오는데 빼고는 네, 그 인덕션으로 많이 쓰고 있는 데가 없잖아요, 보면은. 네, 네. 그리고 기존의 경로당 외부에 보면은 이제 가스통이 놓여져 있는 데는 그 설치를 보관할 수 있는 보관함도 사실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은 그 가스레인지 변경을 할 때나 그리고 외부에 가스통 보관함을 설치를 자동적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그 뭐라 그래나 그걸 좀 만들어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네. 네. 그 LPG 가스 이제 안전 가림막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네. 그거는 저희가 이제 시설이나 여기 기능 보강할 때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사회복지가 소산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정수 사회복지관장님과 국회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